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민주당 출신의 이상직 의원이 자신이 세운 이스타항공그룹의 회사 돈을 수백억 원, 500억 가까운 이 돈을 횡령하고 배임했다. 이렇게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징역 6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 자료를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죄질이 나쁘다. 이런 거죠.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을 결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빠뜨렸다. 그 죄가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직원을요 무려 600명이나 해고를 하면서 임금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이제 그런 죄가 또 있습니다. 그 돈이 600억이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당 거의 1억 원씩 줘야 될 돈을 주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상직 의원을 파렴치한 사람인 파렴치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이스타항공이 그러면은 영업이 거의 제로여서 이렇게 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 빼돌린 돈을 예를 들어 회사를 더 키워볼 욕심으로 다른 데에 이제 투자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자신의 가족들의 호화 생활에 탕진을 한 겁니다. 이제 법인카드로 해외에서 골프를 치고 호텔에서 이제 묵은 이 계산을 수억 원을 결제를 하기도 했고, 또 이상직 의원의 딸은 고급 외제차를 리스를 했고, 또 고급 호화 오피스텔을 임차를 했고, 그런 비용도 전부 다 이제 회사가 내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빌라 계약금도 회사한테 이렇게 떠넘긴 이제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은 한마디로 파렴치 범죄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고 더 큰 범죄 사실이 소명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범죄를 태연하게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슨 뒷배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매우 미스테리한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국민들께는 알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문다혜 씨와 그 남편인 서모 씨가 애까지 데리고 갑자기 태국으로 떠나면은 태국에서 생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상직 의원이 태국에 회사를 차리는데, 그 회사가 타이 이스타젯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타이 이스타젯은 서울에 있는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상 서울에 있는 이스타항공이 태국의 항공사를 또 하나 차려준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 태국에 있는 항공사에 문 대통령 사위가 취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직 의원이 문 대통령 딸을 챙겨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문 대통령과 이상직 의원, 도대체 두 사람 사이는 뭐길래
이런 일을 다 뒷배를 봐주고 서로 봐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직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혔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그랬다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공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여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자, 이러한 상황,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국회의원 공천, 국회의원 당선. 물론 호남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상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를 도와줬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은을 한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배경에 있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든 특권을 누리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예를 들면 600억 가까운 임금 체불, 그 다음에 퇴직금, 미지급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보통 회사에서 벌어지면 당연히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가고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스타항공 노조와 교섭을 직접 나서주기도 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1년이나 뭉갰습니다. 사실은. 이거 진즉 재판은 회부돼서 진즉 이런 1심 6년형 이거 나왔어야 되는데 늦어도 한참 늦은 거지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상직 의원은요. 재판이 시작되고 난 뒤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 당신들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나 죽이려고 하지 마. 나는 안 죽는 불사조야. 내가 이번에로 어떻게 살아나는지 당신들한테 보여줄게. 참 이런 파렴치범 아직까지도 국회의원 자리 그대로 꿰차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2020년에 귀국을 해서 청와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1년 가까이 살았다고 하죠. 현직 대통령의 딸이 갑자기 해외로 나갔다는 것, 그리고 슬며시 들어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청와대에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 뭐 이런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시스템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조사하고 감찰하라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기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단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 날 물러나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물러난 뒤에도 이상직 의원과의 관계, 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태국에서 타이 이스타젯에서 그 사위 서모 씨가 받았던 여러 가지 특권과 혜택들, 그리고 왜 고용노동부는 이스타항공이 그렇게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을 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검찰은 왜 수사를 1년 동안 뭉갰는지, 청와대는 내 단 한 번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